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나온 보도들도 살펴볼 텐데 2023년에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됐던 전당대회인데 여기 김 시장 여기에 네. 김건희 여사가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후보들 이름을 적으면서 여러 가지를 적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영부인이 당의 전당대회 행사와 관련해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메모를 적었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글쎄, 그러니까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게 지금 뒤늦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요. 예.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의 그동안의 뭐 인사 개입, 국정농단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많은 게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메모를 통해서 당시에 2023년에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를 후보로 해서 대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에 대한 암시한 듯한 이제 문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내용대로 실제로 된 일이니까 더 이게 좀 참담한 거죠. 얼추 맞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해야 된다. 나경원은 머리를 쳐들지 마라. 그리고 권성동, 장제원이 도와준다. 이게 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의 실제 벌어졌던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김장연대라는 걸 공식적으로 띄워서 당시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김기현 대표랑 자기가 후보가 돼서 김기현을 대표로 세우겠다고 공개적으로 그걸 하고 다녔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결국 대통령실과 그랬죠. 엄청난 갈등 속에서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려가면서 결국 눌러 앉혔던 거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의 사후적 결론과 사후적 사실관계와 맞는 이런 메모장이라고 한다면 예. 정말 그러면 당시에 2023년 전당대회 때 김건희 당시 여사가 정말 우리 당의 여당의 전당대회까지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니라는 지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예. 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가 더 진전돼 가지고 뭐 추가로 기소되거나 이런 건 제가 아직은 예, 아닌 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놀랍지도 않은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저렇게 예. 아무 생각 없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또 당이 여당으로서 속수무책으로 또 그걸 막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에는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따져보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느 순간에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 과정을 두고 당시에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주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돈 없이 출산율이 제고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을 표시했고요. 대통령께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보시거나 시도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동문이라고 해서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불출마를 했습니다. 건진법사가 윤영호 씨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이렇게 하랍니다. 라는 식의 메모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누구라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때 전당대회 보시면 그렇게 됐죠. 예, 뭐 정말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올 때마다 낯이 후끈후끈 뜨거워집니다. 사실 지금 어디까지 얼마나 저분이 개입을 하고 국정농단을 그야말로 저게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후끈후끈해지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로 돌아가 보면 저는 뭐 대구시장직에 물러나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을 때라서 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사실은 걱정이 되어서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게 아마 두 가지 자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사회 부위원장, 이건 대통령 직속 기구의 부위원장이 기후환경대사를 줬는데 이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더 역할을 하고 싶었던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 김건희 여사가 별로 안 좋아하지 했다라는 그때도 뭐 일설로 돌던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저게 이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확인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처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후보군에서 제외되고 그러면서 김기현 당대표로 가는 과정 속에서 건진법사와 또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를 계획까지 했다. 네. 저는 저 정도까지 개입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은 이미 깊숙이. 기획 예. 단계부터 그렇게 했고 아마 그 당시까지는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친윤 중에서 대부분이 권성동, 윤한홍은 멀윤으로 이렇게 물러서 있는 위치로 갔고 나머지 남아있던 사람이 고 장제원 의원인데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이 당에 이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는 그래서 김장연대를 만들고 이 배후에 이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라는 거에 참으로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아니 말씀을 그러면 드립니다. 그 많은 후보군 중에 왜 김기현 대표였을까로 생각해 보면은 권영께서 뭐로 좀 짐작을 하세요?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기현 대표가 원내 대표를 했거든요. 네.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이 대통령 후보가 두 번이나 세게 붙었습니다. 네. 그때 그 역할을 중재를 하고 울산에서 그걸 다시 봉합하게 해준 그 역할 부분들 속에서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 역할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 또 한편으로 아마 뭐 다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성향을 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마 나경원 의원보다는 김기현 대표가 정권을 같이 움직여 나가기에 좀 편하다 이렇게 보지 않았겠나 그런 편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